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 합격 수기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따끈따끈하게 2주 전에 합격한 우리 김시현 평가사님 모셨습니다. 평가사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3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다니고 있는 김시현입니다. 아직 졸업은 안 하셔서 이번에 유예하셨죠? 네, 공부 기간은 총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1년 6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뭐 평균 몇 점? 그리고 과목별로 몇 점 받으셨어요? 평균은 51.5점이고 실무는 57점, 이론 40점, 법규는 57.5점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 점수, 그러니까 실무 50 후반, 이론은 40 초반, 법규 50 후반, 이게 그냥 전형적으로 합격하는 점수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무난하게 합격하신 것 같고, 평가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직 인강으로만 지방에서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평가사님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우리 인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합격 수기 시작은 가장 맨 처음에 시험에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는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대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직업들을 알아보는 와중에 전문직이 꽤나 고소득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중에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제 적성에도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직 하면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회계사, 뭐 세무사, 뭐 많은데 왜 감정평가사였어요? 회계사는 제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했고, 감정평가사가 그래도 제 적성에 맞고 꽤나 알아주는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적성? 왜, 무슨 어떤 성격이길래 적성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길을 좀 잘 찾고 공간에 대한 감각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실제 일하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가끔은 이제 착각이 되게 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르셨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를 내가 공부하겠다. 요거는 언제쯤 결정하셨어요? 작년 1월 말쯤에 제가 사실 공기업 취직 준비를 하다가 이건 공부를 꽤 오래 해도 할만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감정평가사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준비하다 보니까 공부할 만한데? 이거 한 1, 2년 해도 되겠는데?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셨을 텐데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셨어요? 일단 합격 수기들은 모조리 찾아서 봤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그런 합격 수기들 위주로 봤고, 감정평가사가 되자 유튜브 채널을 위주로 합격 수기들을 다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딱 1월 말에 공부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공부 시작할 때 첫 마음가짐, 각오 이런 거는 어떠셨나요?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자. 이거 길면 스스로도 지치고 돈도 많이 든다 라고 생각해서 1년 반 안에 무조건 끝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목표하신 기간도 한 1년 반, 2년 차 정도 생각하셨나 봐요. 네. 만약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한 번, 두 번 더 도전을 하겠지만 떨어질 거라는 일단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평가사님 가장 큰 특징이 온라인으로 합격하신 건데,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면 온라인으로만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뭐 모의고사, 저희 GS 스터디라고 하는 학원에서 푸는 모의고사, 이거는 정말 실강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근데도 온라인으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인강과 실강의 장점, 단점 다 생각해봤고, 인강의 단점, 이게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인강의 단점이 보통은 첫 번째는 의지력이 좀 부족하다,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요, 내가 공부 좀 안 되면 이렇게 사람들 학원 가서 문제 풀고 하면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보완이, 그러니까 너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혼자 막 아침에 공부하러 가기 좀 귀찮아 하다 보면은 맨날 좀 늦게 가다가 보면 하루 이틀 안 가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단점인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되셨어요? 저는 일단 계획을 세워놓으면 무조건 해야 제 마음도 편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일단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든 그거는 지켜내고 마는 그런 성격이세요? 네, 제가 일단 게으른 성격인데 계획만 세우면 그거는 무조건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계획 세워도 오늘 공부해서 좀 힘들어, 머리 아파, 피곤해, 내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데 네. 평가사님은 그렇게 힘들 때도 이거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계획을 못 지키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게 또 계획을 못 지키면 내일로 미뤄지니까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 요런 성격이시라고 합니다. MBTI는 J?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두 번째 문제가, 예를 들어 이론 답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남의 답안도 많이 보고 어떤 사람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일단 랜드의 강의를 들으면 카페에 제가 쓴 답안을 올리고 첨삭을 꼼꼼히 받을 수 있고, 카페에서 다른 분들의 답안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할 때 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되고 뭐 내 답안도 첨삭 받아야 되고 이런데 이제 질문하기 좀 어려운 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또 없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보통 빠른 시간 안에 대답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큰 불편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겠다, 네.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 가봐야 되진 않을까, 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합격 수기들 중에 온라인만으로 합격한 분들도 꽤 있었고, 의지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뭐 중간중간 이제 생활이나 이런 의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뒤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럼 1년 반 동안 전체적으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크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1월 말에 공부를 시작하셨으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1차를 4월 중순에 봤죠? 네. 그러면은 대충 2개월하고 한 3주 정도인데 네. 1차 준비하셨나요? 네, 1차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셨어요? 네. 자, 2개월 3주 남았을 때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차는 좀 어려우니까 2차를 먼저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서 1차만 이번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선 1차를 3개월 안에 붙으신 분들의 합격 수기도 꽤나 볼 수 있었고, 이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차를 합격 후에 2차만 오로지 투자하느냐, 아니면 2차를 하면서 1차를 동시에 같이 하느냐, 이건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는 1차를 빨리 끝내놓고 2차만 보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3개월에 붙었다고 해도 우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2개월 3주 남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참 평가사님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좀 베이스가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있었을까요? 우선 회계 과목은 제가 그래도 지나가면서 수업에서 들어본 용어들,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베이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네요. 2개월 3주 동안 공부해서 1차 붙고, 그리고 4월부터 그냥 2차만 쭉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초반에 보통 뭐 강의 듣는 시즌 한 4월부터 11월 우리가 이제 GS 스터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보기 전, 그때는 실입업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이 실무를 많이 가져갔고요. 근데 실무를 많이 가져가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 순간 세 과목을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실무를 많이 가져가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더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확 뛰지 않겠다, 그냥 꽈락하지 않을 점수 그 정도만 받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더 많이 풀어도 내가 실력이 안 늘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만 풀어야겠다,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 실무 공부 방법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실무를 뭐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네 라고 깨닫고 나서는 실입업은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실무가 조금 많았겠지만 법규가 그 다음으로 많고 이론이 제일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비율로 따지면 몇 대면? 35대 3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네.
아, 그러면 실무 35, 이론 30, 법규 35? 네, 그 정도. 그럼 그 정도로 끝날 때까지 쭉 가져가신 거예요? 네. 마지막에 실무를 더 줄이고 이론과 법규는 조금 늘렸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에요? 실무를 30, 이론이랑 법규를 35씩 가져갔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뭐 그냥 비등비등하게 했다라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느낌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1차 끝나고 그냥 2차 했습니다기 때문에 별로 뭐 할 얘기가 많진 않았고요. 뭐 평가사님 소개와 전체적인 공부 흐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1차 공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3회 김시현 평가사님, 우리 오직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신 평가사님 모시고 1차 공부 방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1차를 2개월 3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제가 낱낱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몇 점 받으셨어요? 평균은 65점 받았습니다. 뭐 특별히 낮거나 특별히 높았던 과목이 있으셨나요? 경제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 감관법이 높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낮았다 그러면 몇 점대 정도? 점에서 50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감관은 그러면은 그래도 60점, 70점 이 정도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2개월 3주라는 시간을 1개월, 1개월, 3주로 세등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장 크게 구분했을 때 요 첫 번째 1개월, 그 다음 1개월, 그 다음 3주는 컨셉이 어땠어요? 우선 첫 번째 1개월은 기본 강의를 다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개월째는 문제풀이 강의, 세 번째는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나누셨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맨 처음에 기본 강의 듣는 한 달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5과목 기본 강의 다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러려면 하루에 몇 강씩 들어야 돼요? 제가 30일 중에 공부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고 전체 강의 개수를 다 세본 뒤에 이걸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8개 이 정도 들으면 되더라고요. 완전 철저한 계획 하에서 공부를 하셨군요. 아니 근데 좀 웃긴 게 한 달 안에 들으려면 몇 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듣겠다 이런 개념인가 봐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만약에 하루에 10개를 들었어야 된다 해도 그냥 나는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요런 스타일이어야 공부를 짧게 하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몰아들으면 복습할 시간은 있나요? 그날 들은 걸 간단하게 읽어보는 정도로 젖됐다는 복습을 했습니다. 강의도 듣다 보면은 한두 강 듣고 나면 좀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7강째 들으면 막 정신 혼미해지니까 좀 쉬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 그렇진 않았어요? 딱히 그렇진 않고 짧게 쉬는 시간을 가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냥 계속 쭉 들었다? 네. 보통 2배속 정도로 들으셨나요? 1.8배속? 좀 느리시면 2배속 이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몰아들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강의를 빨리 듣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 달 동안 5과목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일주일에 6일을 공부한다고 치면 3일은 회계랑 경제, 나머지 3일은 암기 과목들 위주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내가 듣고 이해를 하고 뭐 복습을 잘해서 정리 잘하겠다 이러기는 좀 힘들고, 일단 강의부터 다 듣겠다 이런 느낌으로 들으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다 듣자라는 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 없었어요? 회계나 경제 같은 경우는 네. 어느 순간 이게 막 그렇게 몰아들으면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회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한 것 같고요. 약간 경영학 베이스도 좀 네. 있었구나. 경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합격 수기들을 여러 찾아봤는데 기본 강의 때 이해가 안 돼도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이건 나중에 이해가 된다라고 해서 일단 저는 쭉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격 수기를 되게 잘 활용하셨군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본 강의 다 들었어요. 그 다음 한 달은 뭐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일단 문제풀이 강의는 다 들으셨나요? 회계랑 경제 과목은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안 들었어요? 네, 다른 거는 혼자 했습니다. 혼자? 네. 그냥 뭐 문제집 사다가? 올패스 강의를 들으면 문제집도 같이 주니까 거기 포함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왜요? 왜 회계랑 경제는 문제풀이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회계랑 경제는 나머지 암기 과목들과 이렇게 구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문제풀이 방법을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문제풀이 방법은 필요 없다? 제가 문제를 훑어봤을 때 문제풀이 방법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깨우쳐야 되는 과목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깨우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그냥 OX 퀴즈 맞추는 거니까 네. 뭐 풀이 과정 필요 없고 내가 외우면 장땡이다 이런 느낌? 네. 특히 감관법이나 부동산 학원론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문제풀이 안 들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군요. 자, 요 시기에 그러면은 뭐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푸셨건 혼자 문제집을 푸셨건 과목별로는 어떻게 그 조율하셨어요? 이것도 뭐 월화수는 회경, 목금토는 민감학? 공부할 수 있는 날짜와 해야 하는 분량을 정확히 나눴습니다. 아, 갑자기 궁금한데 그러면 회계랑 경제는 어차피 들어야 되는 강의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또 그 강의 수 나누기 한 달 해가지고 강의 들었어요? 네. 강의 듣고 그러면 민감학은 뭐 문제집 한 권 있으면 그 30일로 나눠서 내가 하루에 이만큼씩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민법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고 강남법이랑 부동산학원로는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읽었습니다. 아, 어차피 암기 과목이니까 그냥 뭐 정해진 시간 내에 계속 읽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쨌든 문제를 한번 뭐 쭉 다 풀어본 셈이네요. 네. 그러고 나서 막판 3주. 요때는 뭐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뭐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풀었다. 네. 라고 하셨는데 기출문제 유형별로 정리된 기출문제를 푼 거예요? 아니면 회차별로 기출문제를 푼 거예요? 회차별로 풀었습니다. 회차별로? 네. 아, 그럼 기출문제를 뭐 유형별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한 회차 뭐 5과목 시험 보고 네. 뭐 기출문제도 몇 회 한번 보고 모의고사도 한번 5과목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나 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는 매일 푸셨나요? 제가 풀 수 있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의 개수를 파악하고 이제 시험까지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며칠에 한 개씩은 풀어야겠다라고 계산을 해서 며칠에 한 개씩 풀고 남은 시간에는 기본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아, 한 몇 회차 정도 보셨어요? 6, 7회차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6, 7회차 모의고사를 틈틈이 보고 네. 나머지는 그냥 기본 내용을 계속 회독을 늘렸다? 네, 동시에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시기에 모의고사는 몇 점 정도 나오셨어요? 모의고사는 좀 어렵기 때문에 50점 후반대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60점 안 넘었어요? 네, 못 넘었어요. 기출문제는 좀 잘 나왔겠네요. 그래도 60점은 넘겼던 것 같아요.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어려우니까 실전에서는 더 잘 받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스타일이신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불안한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각 과목별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회계. 회계 첫 한 달 기본 강의 들을 때는 그냥 빠르게 쭉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뭐 그럼 문제는 전혀 안 푸셨어요? 그 단원별로 강사님께서 짚어주는 문제 정도만 풀었습니다. 그 정도만. 뭐 따로 서브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으셨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문풀 강의 듣는 한 달 동안 이때도 그냥 강의 진도 따라서 문제를 쭉 한 번씩 푼 거예요? 네. 뭐 여러 번 반복해서 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달 동안 정말 진도 한번 쫙 빼는 게 한계였다. 네, 그냥 시키는 문제, 풀으려고 하는 문제만 풀었습니다. 한 번 쭉 풀었다. 네. 좀 생각해보면 기본 이론 그냥 뭐 얼레벌레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진도 따라서 한번 쭉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주 이건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를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를 풀었고 기본 이론은 계속 회독을 늘리면서 챙겨보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별 문제 없었다. 회독을 늘릴 때 네. 어떤 식으로 회독을 늘리셨나요? 며칠에 한 번씩 한 회독했고 어떤 거를 반복했는지. 이때는 며칠에 한 번씩이라고 정해놓지는 않았고 그냥 시간을 정해두고 기본 이론을 회독을 늘렸고 그중에 틈틈이 이전에 틀렸던 문제들, 체크해둔 문제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3주 동안 회계는 몇 회독 정도 한 것 같아요? 대충. 그래도 2, 3회독은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뭔가 좀 회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회계를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들 버리시는데 버릴 때 잘 이거를 스스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원가 부분은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 일단 처음에 기본 강의 들을 때 또 휘뚜루마뚜루 그냥 쭉 들었다. 네. 이해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뭐 다음에 문풀에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해서.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문풀 강의 들어갔어요. 진짜 괜찮던가요? 네. 합격 수기에서 말하던 게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경제 잘 이해가 안 간 상태로 듣고 문제를 풀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면 네. 또 이제 그냥 바로 답 보고 해설로 그냥 이해하고 강의도 듣고. 강의도 듣고 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때도 따로 뭐 서브를 만들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기본 이론을 서브를 만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공식을 저는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경제는 네. 문제를 푸는 공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저는 경제 과목은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이 문제는 이 공식을 대입해서 풀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공식을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그 공식들을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런 어떻게 보면 유형 정리인가요? 요런 유형 이 공식 네, 이렇게 나오면 저 공식.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그냥 문제 1회독 하기에도 바빴다? 네. 그리고 나서 3주 동안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일단 큰 흐름은 회계랑 비슷하게 가져갔고요. 회독 공부를 반복하면서 제가 정리해둔 공식 그거를 계속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다? 네. 회독을 늘리셨다라고 했는데 네. 한 회독 하는데 보통 며칠 정도 걸리셨는지랑 네. 그리고 어떤 걸 반복해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서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체크했고 그 부분만 위주로 보았기 때문에 회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공식 노트 그거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총 몇 회독 정도 하신 느낌인가요? 그래도 4, 5회독은 한 것 같습니다. 경쟁 조금 더 많이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을 보셨다고 합니다. 자,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공부를 하시되 도저히 안 되는 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꽈락이 나오면 안 되니까 스스로 챙겨갈 수 있는 문제는 모두 챙기고 그 기준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확실히 세워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버리는 기준이 뭐였어요? 저는 일단 공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국제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버리고 들어갔고요. 네. 일단 문제를 풀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기본적인 이론 내용도 이해가 안 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파고든 건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기본 강의 듣는 한 달. 자, 이때도 그냥 휘두르마뚜루 쭉 들으셨고, 네. 뭐 이해는 뭐 몇 %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복습은 그냥 읽어보는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문제집 한 권을 이제 나눠가지고 한 달 동안 한 권 딱 볼 수 있게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50% 정도 이해했으면은 풀리는 문제도 있고 안 풀리는 문제도 있을 텐데 네. 틀린 문제들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학습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답노트 정리 및 반복 공부는 했고 제가 틀린 문제들은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임박했을 때 다시 그 문제들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주는 어떻게 끌어올리셨나요? 일단 민법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기본적으로 계속 풀었고 기본서도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암기하고 틀린 부분들, 체크해놓은 부분들 위주로 다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별로 뭐 특별할 게 없네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만 봐도 네. 기본 강의 듣고 문제 한번 쭉 진하게 풀어보고 그 나머지 이론들을 계속 반복하고 기출문제 풀고 모의고사 봤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로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좀 단순하고 확실한 공부 방법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감관법 처음에 기본 강의 일단 쭉 들으셨고 네. 얘는 이해도는 어땠어요? 감관법은 굳이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강의를 듣고 읽고 복습을 마치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암기는? 그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달 요때는 뭐 문제를 푸셨나요? 감관법의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게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암기를 하면 풀고 암기를 못했으면 못 푸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럼 문제 안 푸셨어요? 네, 두 번째 달에는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감관은 그냥 한 달 딱 잡고 계속 암기만 했다. 네. 무엇을 암기하셨어요?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짚어주신 걸 위주로 봤지만 전 범위를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근데 감관이 암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암기할 때 어떤 팁 같은 게 있으셨나요? 별도 팁이랄 건 없고 그냥 두 문자 따주시는 거 그냥 하라는 대로 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문자를 많이 따면 이게 헷갈리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헷갈리긴 했는데 결국에는 다 암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3주가 됐습니다. 뭐 이제 기출문제도 당연히 푸셨고 모의고사도 푸셨겠지만 이것도 이제 좀 반복을 해줬어야 되잖아요. 네. 자, 어떤 거를 반복하셨고
그리고 뭐 대충 한 해독 하는데 며칠 정도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강간법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해독 하는데 일주일은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암기는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틀린 부분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관법 공부하시는 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게 강간법은 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학원론입니다. 학원론은 이제 조금 쉬운 경향이 있는데, 자, 기본 강의 듣는 동안 쭉 들으시면서 뭐 이해도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기본 강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한 달 동안 학원론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부동산 학원론도 암기가 필요한 과목인데 그냥 읽으면 저는 암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읽으면서 뭐 내가 이거 암기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뭐 체크를 하시면서 보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읽으면 외워지겠지 하고 계속 읽으셨어요?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뭐 전공 공부나 이런 거 하실 때 네. 반복해서 읽으면서 시험을 보시는 그런 스타일이셨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5과목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쉬워요. 뭐 고비 같은 건 없으셨나요? 고비를 느낄 틈조차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꼽자면 강간법이 암기가 좀 부족해서 마지막에 바짝 암기를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간 투자 좀 더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과목별 말고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저는 짧은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공부를 했지만 충분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으로 공부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모의고사나 기출을 풀었을 때 그래도 70점은 나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 1차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2차 실무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33회 따끈따끈하게 합격하신 김시현 평가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6개월 공부하셨고 굉장히 큰 특징은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실무 공부 방법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들은 강의 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요 때마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스텝 1은 앞부분에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3방식 문제가 붙어있는 커리큘럼이잖아요. 네. 그럼 앞부분 기본 이론 들을 때 그때는 뭐 강의 듣고 복습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올라오는 강의는 그날 바로 들었고 그날 바로 그냥 가볍게 읽어보는 형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무 공부 시간이 엄청 초반에는 많이 투자는 안 했겠네요. 네, 아무래도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없어서 공부 시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3방식 문제풀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는 뭐 복습 어떻게 했고 문제는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3방식 문제풀이가 들어갔을 때는 최종 평가사님께서 내주시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었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학원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나온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 푸셨다는 건데 네. 그때 같이 보신 문제집은 어떤 것들 있으셨나요? 수험계에서 다들 푸시는 천점이나 종합 문제 이런 것들을 풀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풀었다? 네. 그러면은 딱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3방식 파트만 뽑아서 발췌해서 푸신 건가요? 네, 3방식을 들을 때는 3방식만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실 스텝 2부터 스텝 4까지 뭐 보상도 하고 뭐 목적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본 진도를 뺄 때는 요 방식대로 하신 건가요? 네,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뭐 기본 이론 듣고 문제 풀 때는 우리 최평가사님이 내주신 문제도 풀고 다른 기본적인 문제집에서 문제도 보충해서 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처음에 실무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처음에 20점짜리 푸는데 막 40분 걸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네. 평가사님은 그런 문제는 없으셨나요? 저도 시간이 초과되긴 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초반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뭐 20점짜리 뭐 1시간에 풀면 처음이니까 그렇지 네. 뭐 시간 지나서 반복하면 익숙해지겠지 네. 이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잖아요. 네. 자, 이때는 이 강의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우선 기출 문제는 혼자 풀어보고 난 뒤에 강의를 듣고 해설을 듣는 형식으로 강의를 활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일주일에 해봐야 한 200점 정도 될 텐데 네. 뭐 다른 문제집을 풀진 않으셨나요? 일주일에 기출 문제를 2개 정도 푼다고 하면 나머지 요일에는 그냥 평소에 풀던 대로 다른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다른 문제집, 우리 기본 이론 들을 때 그 같이 병행했던 문제집을 뭐 반복해서 푸는 느낌이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요 이제 다른 문제집 푸시는 거는 몇 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고 언제 정도까지 이런 문제집들을 반복해서 푸는 작업을 하셨나요? 다른 문제집들은 한 번에서 많아봐야 2번 정도 풀었고 랜드인 모의고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다른 문제집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시작했죠. 그럼 12월까지 그때까지만 한두 번 정도만 풀고 나머지는 굳이 문제집을 풀진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때 기출문제 푸실 때 네. 시간 내에는 어떻게 좀 푸셨나요? 기출 문제는 꽤나 쉬워서 시간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건요? 기출 문제도 좀 강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제 느낌엔 그때쯤은 아직 암기가 안 돼서 그런 문제는 잘 못 풀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못 풀면 못 푸는 대로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에는 들어오셨다는 게 좀 굉장히 잘하신 부분 같은데요. 그러면은 기출 문제가 쉽다 그랬는데 네. 쉬워요? 기출 문제가? 최종호 평가사님께서 내주시는 문제에 비해서는 쉬운 것 같습니다. 아, 최종 평가 문제 기출 문제보다 좀 더 어려워요? 막 심하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기출 문제는 그냥 뭐 쭉쭉 풀고 뭐 남는 시간에 다른 문제집도 추가적으로 풀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뭐 기본 강의 시즌 끝나고 문제집도 뭐 한두 번 정도 뭐 추가적인 것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1월부터 이제 저희 실전 모의고사가 시작됐죠. 매주 토요일마다. 자, 요때는 뭐 실무 공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기본적으로 랜드인 모의고사는 풀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문제들을 보충해서 풀거나 풀지 않거나 하면서 실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다른 문제, 다른 자료는 어떤 것들 보셨어요? 최종호 평가사님께서 내주셨던 문제들 위주로 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실전 모의고사에서 100점은 일단 풀고 네. 남는 시간에는 그 최종 평가사님이 스텝 1에서 4까지 그 기본 강의 때 내줬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푼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서울법 학원의 문제를 1번 문제만 풀었습니다. 왜 1번 문제만 풀었어요? 1번 문제를 40분 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1번 문제만 40분 안에 들어오는 연습을 하기 위해 풀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거는 1월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모의고사 100점 풀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 나눠줬던 퀴즈 같은 거 그거 반복해서 풀면은 기본 강의 때 내준 퀴즈도 한 2, 3주면은 한 회독씩 끝나지 않아요? 문제를 풀 때 거기에 해당되는 이론들도 같이 봤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본 강의 때 내줬던 문제들은 총 몇 번 정도 반복해서 푼 셈이에요? 10번 정도는 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그러면 또 그 아까 다른 학원의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한 10번 정도 반복? 그거는 한 번만 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진짜 최평가사님 자료를 중심으로 많이 푸셨네요. 네. 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사실 최평가사님 그 문제가 네. 시간 내에 풀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 시간 내에 푸셨어요? 아니요, 못 풀었어요. 아, 당연히 못 풀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특히 1번을 40분 안에 들어오자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는 이제 시기별로 얘기를 들어봤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문제 푸시면 뭐 다른 학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불안감이 들거나 다른 유형에는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제가 첫 번째로 2차 시험을 봤을 때 느낀 점이 최평가사님 문제가 제일 수험 적합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는 최평가사님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고 집중적으로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뭔가 좀 그 목표하는 목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뭐 100분에 100점 풀어야지가 목표였고 그 다음은 뭐 100점을 80분에 풀어야지가 목표였고 그 다음에는 뭐 법조문이나 뭐 서술을 많이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그런 비슷한 뭐 목표점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실무를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량을 더 늘린다고 해도 실무 실력이 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는 그냥 과락만 넘기자라는 마인드로 실무를 공부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뭐예요? 왜 더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실제로 실무 공부를 더 해도 안 그렇게 들어요?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이 정도쯤에서 이제 멈춰놔야겠다. 이 정도만 유지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를 따로 만드셨나요? 실무는 별도로 서브를 만들지 않고 최종호 평가사님 교재를 서브로 활용했습니다. 아, 하긴 그게 이미 약간 서브죠. 네, 자, 그러면은 실제 모의고사 등수는 실무 모의고사 등수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중위권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더 올리는 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해도 잘 안 느네? 그냥 이 정도 유지해야겠다. 이 정도 유지하고 40점만 넘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은 57점 나오셨죠? 네. 왜 57점 나온 것 같으세요? 문제가 꽤나 쉬웠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았고 저는 최대한 서술을 풍부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풀던 문제가 꽤 어렵기 때문에 실전에서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조금 어렵게 풀다 보니까 문제가 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서술을 많이 한 게 득점이 된 것 같다. 네. 저는 그거를 차별점으로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서술을? 네. 그럼 그건 어때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꽈락 엄청 나왔을 때는 네. 문제 풀기도 급급할 정도로 이게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문제 스타일에서도 서술을 꼼꼼히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서술을 풍부하게 해야겠다고 미리 생각하고 간 건 아니고 가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서술이라도 풍부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서술이라도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실무 공부는 대충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실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실무는 꽈락만 넘기고 어느 정도 남들 다 받는 점수만 받자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사님 실무 공부하신 얘기 들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론 공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33회 따끈따끈하게 합격하신 우리 김시현 평가사님과 이번 시간에는 이론 공부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몇 점 나오셨죠? 40점 나왔습니다. 네. 진짜 0.5점이라도 모자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자, 그래도 이론 꽈락 넘긴 사람이 30%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론 꽈락만 넘기면 2대1 경쟁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올해는 꽈락만 넘겨도 굉장히 잘하신 것은 맞습니다. 40점이 낮다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스텝 1, 기본 강의 시즌. 이때는 뭐 강의 듣고 뭐 복습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기본 강의가 올라오면 그걸 바로 들었고 내주시는 과제하고 간단하게 그날 들은 내용을 읽어보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암기는 안 했어요? 이때? 암기는 그때그때 하라고 하시는 것 암기하고 두 문자집 내주신 걸 암기했습니다. 두 문자집이 뭐예요? 총론 부분을 각 파트별로 목차를 잡기 쉽게 평가사님께서 두 문자를 정리해서 따주신. 그 외우라고 이거 줬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일단 그걸 다 외우면 총론 부분 목차 잡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목차 두 문자를 외운 것과 그걸 활용해서 목차를 잡는 거는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목차 잡기 강의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훈련을 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강의 듣고 두 문자 목차 외우래서 외우고 네. 목차 잡는 강의 들으면서 목차 잡는 방법 익히고 났다. 네.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일단은 시험장 한번 들어가셨겠네요? 네, 첫 번째 2차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는 뭐 얼마나 쓰셨어요? 100점을 다 썼습니다. 100점을 다 썼어요? 네. 글씨도 다 채워서 16페이지를 채우신 거예요? 네. 혹시 그 전에 수업에서 이 뭐 글 쓰는 거를 많이 한 거예요? 평가사님께서 내주시는 숙제, 과제 정도만 했습니다. 과제도 글 써요? 네. 몇 점 정도? 두세 페이지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두세 페이지 정도 쓰는 훈련을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는 어쨌든 뭐 그거에 약 늘리기니까 네. 다 채웠다? 그 두세 페이지의 글을 쓰는 것도 네. 사실은 이제 처음 글을 쓰는 사람이면 이게 뭘 써야 되지?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평가사님은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일단 두 문자집을 암기했기 때문에 목차를 잡을 수 있었고 목차만 잡으면 저는 어느 정도 아무 내용이라도 쓸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능력은 있었다? 네.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아는 부분은 더 많이 쓸 수 있게 노력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제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쓰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2차 시험 보시고 나서 아마 커리큘럼이 그냥 모의고사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푸는 커리큘럼인데 이 모의고사 풀 때는 뭐 어떻게 공부하셨고 어떻게 문제 푸셨고 어떻게 복습했고 뭘 암기하셨나요? 일단 그때그때 암기해라고 내주시는 과제는 다 암기를 했습니다. 뭘 외웠습니까? 외우란 거 외웠습니다. 뭘 푸셨습니까? 풀란 거 풀었습니다.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기출문제 강의도 똑같이 네. 그냥 기출문제를 풀었다? 네. 그러면 그 모의고사 강의 시즌이랑 기출
시즌에 100점 안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으셨나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타학원의 기출 문제집을 사서 목차만 잡는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아,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봤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기출 문제는 몇 회부터 몇 회 정도까지 푸셨어요? 최근 20개년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 그럼 그거는 목차만 잡고 답안은 손으로 써보지는 않고 네, 목차만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목차 잡고서 뭐 답안지랑 비교하면서 뭔가 내가 깨닫거나 배운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나요? 특별히 깨닫거나 정리한 건 없고 그냥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식으로만 활용했습니다. 약간 뭔가 암기 테스트의 느낌인가요? 네,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즌. 네. 이때는 그냥 주 1회 100점이 일단 학원 커리큘럼의 전부잖아요. 네. 그럼 일단 그거는 푸셨을 것 같고. 네.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이론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기본서를 읽고 계속 회독을 돌리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해독을 돌린다는 거는 이제 읽으면서 암기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글을 쓰기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었나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읽었고 그때 암기는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아, 이미 앞에서 좀 많이 돼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실제 모의고사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그래도 중상위권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중상위권 정도? 네. 낮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네, 높게 시작했고 크게 낮아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다 같이 비슷하게 배워서 비슷하게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네. 왜 중상위권을 유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는 상위권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론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여겨서 별도 타학원 스터디를 60, 70점 정도 일주일에 추가로 공부했고요. 김하인 평가사님께 별도로 개인적으로 첨삭을 받았습니다. 아, 다른 학원 문제 푼 것도 첨삭해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네. 아주 첨삭은 정말 첨삭 괴물이에요. 첨삭을 너무 좋아해. 그렇군요. 타 학원 스터디 문제를 풀고 첨삭을 받으면서 네. 뭐가 는 거예요? 내용을 채우는 방법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실제 직접 써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출문제 같은 거 그냥 목차만 잡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문제를 직접 썼다 그랬잖아요. 네. 쓰는 게 조금 더 실력 늘리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목차만 잡는 것보다? 네. 알겠습니다. 첨삭은 만족스러우셨나요?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진짜?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공부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강론에서 좀 많이 나왔잖아요. 강론 암기는 어떻게 따로 준비를 하셨나요? 우선 평가사님께서 중요하다고 찝어주신 거 위주로 암기를 했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오는 강론 부분을 따로 암기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냥 뭐 외우라는 거 외웠다 이런 느낌인데 네. 이론 암기는 얼마나 깐깐하게 해야 돼요? 평가사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깐깐하게 하되 나머지 부분은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암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론에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 몇 개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암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암기는 목차와 키워드 암기? 목차는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되고 의의도 중요한 것들은 모두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차 안에 내용은요? 목차 안의 내용은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부분은 들어가되 그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론에서 첨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평가사님께서 내주시는 모범 답안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다. 그리고 첨삭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쓴 답안이 답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평가사님께 평가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첨삭 받으시다가 뭐 지적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제 스스로 글을 잘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너무 단순하게 쓰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을 평가사님과 상담을 했고 이건 암기량을 늘리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지금처럼 쓰셨나요?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멋있게 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내용을 암기해라? 물론 글을 멋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초딩처럼 쓰는 걸 굳이 고치진 않았어요? 암기를 통해 내용을 더 잘 알게 되면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쓸 수 있는 키워드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글이 저절로 좀 고급스러워졌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론 범위가 없다. 네. 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본인 어떻게 생각하고 범위를 결정하셨어요? 우선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습니다. 총론은 무조건 목차는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스스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냥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론은 평가사님께서 집어주시는 부분, 스터디에 나온 부분 정도로만 암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안 가르쳐 준 건데 다른 강사님이 가르쳐 준 거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범위를 늘리는 게 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불안감 없으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가볍게 읽어보는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다른 학원 어차피 스터디 풀긴 풀었으니까 네. 읽어보는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막 외우려고 하진 않고 네. 나오면 어떡해요? 그냥 읽으면서 봤던 내용이 기억나면 쓰는 거고 아니면 내 알아서 쓰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막 엄청 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건가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구석구석 있는 그런 이제 되게 각져 있는 논점들까지는 뭐 어쨌든 상대 평가다 보니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다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쪽 강의 들은 사람들은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론에서 이 파트가 어려웠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총론보다 강론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암기를 못하면 못 쓰기 때문에 강론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제가 지나가다가 본 걸 막 이렇게 모아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론도 눈으로는 한두 번씩 봤으니까 네. 그걸로 어떻게든 그냥 쓰는 식으로 썼다. 네. 그럼 되게 힘 빼고 공부한 거 치고는 이론 점수가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점수가 40점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네. 뭘 더 공부했으면 점수가 좀 더 잘 나왔을까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강론을 더 암기했다고 해서 점수가 더 잘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에르드, 초가토지, 잉여토지, 지재권, 실무기준 뭐 이거 외우면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암기량을 늘리더라도 더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거 공부하다 보면 끝이 없다? 네. 그래서 대신 제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임기응변 능력을 평소에 모의고사를 통해 길러두거나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잘 모르는 거 나와도 어떻게 쓸지 그거 훈련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도 요거 조금 더 했으면은 내 점수 잘 나왔을 텐데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시험이 임박했을 때 실무 기준을 암기했는데 실무 기준 암기하는 게 강론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 기준을 조금 더 암기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근데 실무 기준도 좀 암기하려고 치면 암기할 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다독을 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따로 암기를 했습니다. 실무 기준 내에서도 중요도 나눠서 네. 일단은 눈으로 바르고 좀 중요한 애들만 뽑아서 특별히 조금 더 암기를 챙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잘 나오려면 그거를 조금 더 암기도를 높였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암기량을 더 늘리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론은 첨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첨삭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사님과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론 공부 방법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법규 공부 방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시현 평가사님과 함께 법규 공부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몇 점 맞으셨죠? 57.5점이요. 뭐 가장 무난한 점수 받으셨습니다. 그 시기별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맨 처음에 뭐 스텝 1, 2 행정법이나 개별법 들었을 때, 자, 요 시즌에 뭐 강의는 어떻게 들었고 복습 어떻게 했고 암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 강의 올라오는 대로 듣고 그날 읽었고 그런 식으로 복습을 했고 암기 과제는 내주시는 걸 다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암기하는 거 암기하고. 네. 법규 딱 시작하시면 암기량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암기 너무 어려워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어려움은 못 느끼셨나요? 매주 내주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꼈고 꾸준히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강의 듣고 네. 그러면 이제 그날 배운 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암기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매일매일 저는 암기 시간을 따로 정해두고 암기를 했고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는 암기 과제는 해결이 다 됐던 것 같습니다. 1시간, 2시간이면은 그 전날 했던 암기 숙제가 거의 다 외워졌다? 네, 숙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1시간, 2시간 정도의 암기를 하셨다 그러면 암기를 굉장히 빨리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완성도로 외우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토시까지 다 외우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게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걸 알아서 그 뒤에는 대충 그래도 키워드는 다 쓰되 제 언어로 써낼 수 있을 정도로 암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를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를 좀 되게 많이 풀면서 목차를 잡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암기, 그때 또 암기 숙제를 내드리는데 네. 요때는 뭐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나 뭐 복습 어떻게 하셨는지, 암기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요거까지. 일단 기본 강의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암기하라고 하는 대로 암기했고 일단 문제를 풀 때는 그동안 해온 암기량이 있기 때문에 AB급 정도는 목차를 쓰고 내용을 어느 정도 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차는 좀 어느 정도 잘 맞게 쓰셨어요? 그래도 80~90%는 다 써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때 혹시 그 시켜있는 암기 정도만 하셨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암기 시간 내서 AB급을 계속 별도로 돌렸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매일 정해놓은 시간을 암기를 했고 그 안에 시키는 분량이 끝나면 다른 부분을 암기하게 됐습니다. 시간 남으면 계속 그 전 거 계속 돌려봤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4 들어가서는 기출문제들을 좀 유형별로 봤었죠. 이때도 왠지 대답은 그냥 외우라는 거 외우고 쓰라는 거 쓰고 시키는 거 했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암기해라는 대로 하고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뭐 특별히 좀 어려웠거나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었거나 뭐 고민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제가 법규 공부할 때는 큰 고민이 전체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 시즌, 그러니까 뭐 강의가 다 끝났잖아요. 강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끼케야 이제 법규는 100점 정도만 쓰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건데 네. 나머지 시간에는 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는 했고 나머지 내용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뭐 따로 그 사이에 써보지는 않으셨어요? 일주일에 모의고사 100점 정도만 썼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용만 암기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강사님 문제를 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시험이 임박했을 때 타 강사님 한 분을 정해서 목차를 잡는 식으로만 활용했습니다. 타 강사님 문제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타 강사님께서 집어주시는 C급이나 D급 내용을 챙기려는 목적이 제일 컸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C급, 다른 강사님이 찍어주는 C급, D급도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또 다른 강사님 것도 보면 더 좋은데 더 늘려야 되겠다는 압박감 없으셨어요? 우선 안평 강사님과 상담을 했을 때 한 분 정도만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무한정으로 분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인터뷰를 위해서 모르는 척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법규에서 암기가 차지하는 포션이 큰데 암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일단 뭐 기본 강의 들을 때는 강의에서 돌려주는 대로 암기를 따라오셨고 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그 전 거 외웠다. 네. 자, 그러면은 답안을 내가 안 보고 쓴 거는 언제부터 안 보고 쓰셨나요? 모의고사 시작할 때쯤에는 무리 없이 AB급 정도는 안 보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때 다 암기가 돼 있어서? 네. 그러면은 C급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AB급이 다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C급 목차부터 외웠습니다. C급은 목차를 외우고 네. 내용은 언제 외웠어요? 본격적으로 배운 건 시험 전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쯤부터 C급도 이제 내용을 채워서 암기했다? 네. 그럼 나머지 이제 D급은 언제 외웠어요? D급도 나머지 3개월 남았을 때 같이 챙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3개월부터 이제 C급 마무리 작업하고 D급도 그때부터 챙겼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D급도 조금 진짜 교재에 있는 모든 D급을 다 외우신 건가요? 아니면은 스터디에서 나온 D급만 하신 건가요? 교재에 있는 모든 D급을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랜드 스터디에 나온 D급이랑 타 강사님께서 찝어주신 D급 중에서 제가 나올 법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있는 다른 D급은 패스?
그냥 평소에 읽어봐서 눈에 익히는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아예 안 본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이제 강사님 자료들 뭐 봤나 궁금한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뭐 제 거 다 보셨고 네. 그리고 다른 강사님 한 분 정도 정해서 이제 그분 것까지 소화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거 자료를 뭐 2번 풀고 3번 풀고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네. 그냥 한 번 풀고 차라리 남은 시간에는 암기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암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한 거를 그 퍼즐 조각을 잘 맞추는 연습, 문제에 맞게. 네. 자, 요거는 뭐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나요?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 논점을 몇 개씩 틀리는 문제를 겪긴 했는데 타 강사님 문제도 풀어보면서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 좀 이제 틀려가면서. 네. 알겠습니다. 자, 법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2가지 정도만 꼽아 주시겠어요? 우선적으로는 암기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기도 논점을 맞췄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써내려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2가지 암기와 논점 맞추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가져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교재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평가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링 제본하신 거죠. 링 네. 제본해서 그때그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이 교체되면 그 부분 이렇게 링 펼쳐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셨군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쁘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자, 요번 시험 문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나 똑같이 복붙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평가사님도 복붙했는데 뭐 평가사님은 57점 정도가 나왔고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별도로 물어보는 내용이 따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언급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 뭐 굳이 예를 들면 뭐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문제 3번의 경우 문제에서 마지막에서 별도로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걸 사안의 해결이나 사안의 경우에서 제가 따로 언급을 하고 정리해주는 내용으로 답을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암기를 제가 이제 강조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암기한 거를 물어보는 것에 맞게 돌려쳐 쓰는 거 요거에 대한 훈련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건드려 주신 게 그래도 뭐 똑같이 복붙이라고 해도 좀 차이를 낸 것 같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법규 공부하시면서 뭐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 라고 한 게 있으셨나요? 큰 어려움 없이 법규 공부를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논점 잡는 게 가끔 틀리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거는 이제 틀리면서 배워야죠.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처음부터 암기를 꾸준히 해왔던 게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법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일단 저는 강사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암기하라는 대로 암기했고 풀라는 문제 풀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습니다. 강사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암기를 초반부터 열심히 했는데 암기하는 내용이 이해를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기는 초반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규 공부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3회 합격하신 김시현 평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활적인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부 패턴이나 뭐 공부 주기, 뭐 휴식 이런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장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제 평가사님 온라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의 어떤 의지나 어떤 본인의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공부는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첫 1개월은 집에서 하고 마지막 1개월은 스터디 카페에서 했습니다. 왜? 도서관에서 왜 계속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집에서 해도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고 마지막 1개월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주간 공부 패턴 이런 건 어떻게 되셨어요? 일주일에 6일을 공부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일요일은 하루 종일 쉬었고 토요일에는 모의고사를 푼 뒤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푹 쉬었다? 네.
자, 그러면은 공부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보통 오전 8시나 9시에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럼 넷으로는 몇 시간 정도 공부하신 셈이세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오, 많이 했네. 그렇구나. 보통 이제 10시간 정도에다가 좀 짧으신 분들 8시간 정도 하는데 12시간 정도면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편이셨어요? 하루에 4시간 반 정도 잠잤습니다. 진짜? 네. 4시간 반 잤어요? 네. 원래 그 잠을 그렇게 많이 안 자요? 원래 잠이 많은데 공부를 새벽 2시까지 하고 올 때도 있어서 그리고 집에서 운동을 조금 하고 씻고 자면 3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안 피곤해요? 크게 피곤함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체력적으로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4시간 반 잔 거 치고 네. 넷으로 12시간이면 좀 많이 쉬시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공부하고 자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잠을 줄이셨다? 네. 이게 체질적으로 잠을 좀 줄여도 뭐 다음날 영향이 크거나 그러진 않으신 분인가 봐요. 중간중간 잡으면 10분 정도 짧게 자긴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저희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타고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자, 하루 24시간이죠. 넉넉 잡아 5시간 잤다고 칩시다. 네. 19시간이라는 시간에 깨어 있으세요. 네. 그중에 공부 12시간 했어요. 네. 7시간은 뭐 하셨어요? 밥을 일단 3시간 정도 아침, 점심, 저녁 3시간 잡았습니다. 그러면 4시간은 뭐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일찍 마친 날에는 뭔가 그냥 자기 아쉬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노는 시간을 하루하루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할 건 다 하셨네요. 네, 그냥 저에게 주는 보상 느낌으로 하루하루 그래도 유튜브를 조금 보면서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부 유튜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완전 엔터테인먼트한. 그럴 때도 있고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을 보면서 그냥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걸 볼 때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쉬는 때 일요일 날 이럴 때는 토요일 저녁이랑 일할 때는 뭐 하셨어요? 토요일 저녁에는 혼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럼 동아리에서 운동을 했는데 일요일은 여자친구랑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은 진짜 꾸준히 하셨나 봐요. 네,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꾸준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게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쉴 때는 쉬어줘야 된다, 놀 때는 놀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내가 받았다.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적은 없지만 공부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땐 평가사님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공부가 안 돼서 받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네. 뭔가 상담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면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온라인이고 이런 건 떠나서 그냥 혼자 공부를 하면 슬럼프가 왔을 때 혼자 슬럼프에서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시기는 하셨나요? 큰 슬럼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슬럼프는요? 작은 슬럼프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슬럼프가 없었어요? 네. 공부하기 싫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싫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저는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슬럼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공부하는 로봇 같은 느낌이 있네요. 코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듣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런 거 그런 게 없나? 공부하다가 막 이제 머리 너무 아프고 막 몸도 막 쑤시고 더 이상 집중이 안 돼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물어봐 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스터디는 하셨나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끝까지 혼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가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한 2, 3월쯤 되면은 나 안 될 것 같아. 나 망한 것 같아. 멘탈이 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없었어요? 안평가사님께서 강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여럿 있지만 그걸 버티고 끝까지 하면 다들 합격을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냥 계속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계속 공부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충 사전 인터뷰를 이미 하기도 했지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활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33회 합격하신 김시원 평가사님과 함께
평가사님에게 사전 질문 받았던 내용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차 모두 랜드잇 강의 들으셨나요? 1차는 그때 랜드잇이 없었죠. 네. 2차만 랜드잇을 들으셨습니다. 자, 랜드잇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학원 선택함에 있어 차별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실무의 경우 직장 병행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과목의 경우 단기 동차 합격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법규 과목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에서 그동안 봐왔던 안평가사님께서 강의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무조건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니까 좀 신뢰가 간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오로지 랜드잇 올패스만으로 공부하셨나요? 저도 랜드잇 올패스 외엔 수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라 추가적으로 도움을 얻으신 다른 강의나 자료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랜드잇만으로 충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강의는 듣지 않았고 자료는 타 학원의 책들이나 모의고사 자료를 찾아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랜드잇에서 개설된 실무 특강 강의를 별도로 수강했습니다. A평가사님? 네. 그거는 어땠어요? 제가 실무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고 느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고 마침 특강이 개설되어 강의를 들었는데 실무 실력이 조금이나마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오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네. 재밌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자료 받는지는 제가 이제 실무 이론 법규 공부 방법에서 충분히 대답이 된 것 같아서 자세히는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인데 어떻게 의지를 불태웠는지. 온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실강 듣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우선 저는 계획을 세워놓으면 무조건 지키는 성격이기 때문에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은 지킨다는 본인의 성격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공부하시면서 스터디 같은 걸 하셨는지 안 하셨죠? 네. 자, 안 하셨다면 첨삭으로 커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랜드잇 강의의 첨삭 같은 경우 매우 상세하게 해주고 피드백 또한 카톡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 써놓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에서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셔서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온라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집중을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온라인 강의가 더 집중하기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실강에서 놓쳐버린 내용을 온라인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랜드잇 커리의 솔직한 장단점 궁금합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랜드잇 커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는 점, 그리고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신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수강생이 아직 적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잇 GS의 장단점. 우선 랜드잇에 아직 수강생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꼼꼼히 섬세히 첨삭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있는 점, 부족한 점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께서 카톡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빨리 해주시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더 좋았습니다. 단점은요? 이것도 랜드잇 커리의 단점과 비슷하게 제 실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른 수험생들이 없기 때문에 랜드잇 GS에서 전체적인 제 실력을 평가하기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불안하진 않았어요? 이거 지금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스터디에서 10등 안에만 들자라는 목표를 세웠고 10등 안에는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10등 아니면 잘하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랜드잇 온라인 스터디 수강 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신생 학원이라 간혹 서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기보단 학원의 시스템 이런 부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짜잘짜잘하게 자료가 잘못 올라온다거나 제 시간에 강의가 업로드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드잇 강의 스텝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스텝별로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평가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복습하고 따라가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스터디를 안 하고 혼자 하셨다면 시리법 시간 연습은 모의고사로 혼자 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배점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고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문제 푸실 때 계산기를 한 번에 치셨는지 혹은 한 문제 끝날 때마다 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문제 하나를 풀 때 계산하는 부분을 빼고 다 써놓은 뒤에 마지막에 계산기를 쳤습니다. 100점 전체를. 한 문제당 네. 알겠습니다. 실무 기준 암기 정도 얼마나 암기하셨나요? 실무 기준은 마지막 시험 치기 3개월 전에 암기를 시작했고 모든 내용을 읽되 암기는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암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기준 해설서 몇 번 회독하셨나요? 해설서는 그냥 한 번 읽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이전에 톡방 만들어서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론을 지오 기본서조차 보지 않으시고 오직 김하인 평가사님 교재만 보시고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재를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오 기본서는 추가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거 이제 약간 전제가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셨던 교재들, 예를 들면 김하인 평가사님 교재나 김하인 평가사님이 지호 강사님 기본서를 이제 부교재로 쓰시니까 네. 그 기본서들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우선 김하인 평가사님 교재는 서브로 활용을 했고 지오 기본서는 2주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분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독을 돌렸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기본서 회독 늘린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랜드 강의, 기본 강의가 끝나고 나서부터 기본서를 계속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전 암기 정도. 법전은 안평가사님께서 외우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외웠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문 제목 몇 조, 몇 항 이 정도만 외웠습니다. 본인의 공부 방법에 확신이 있으셨나요? 살면서 공부로 인해서 제가 실패를 하거나 문제를 겪어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수정했으면 좋았을 점? 수정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른 득점의 비결이 뭐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수험 기간 동안 특별한 과목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세 과목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안감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불안감의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시가 있을까요? 법규의 경우 제가 원점을 잡지 못해서 헤맬 때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안평가사님과 상담을 진행했고 그때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목차를 많많이 잡아봐라 라고 하셨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원점을 못 잡으면 문제 많이 풀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시험 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안 될 확률이 80%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가 임박했을 때는 될 확률이 40%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시험 치고 나오는 길에 확인한 답들이 제가 쓴 답과 맞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불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시촌 올라갈 의향은 없으셨는지? 잠시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굳이 온라인 강의로 들을 건데 고시촌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업인 것 같은데 안 되셨을 때 플랜 B가 있으셨나요? 플랜 B는 없었고 무조건 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한 번 더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랜 B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봤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신 게 이제 워낙 특징이시고 그리고 이제 랜드잇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특징이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답변을 안 해드린 거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들 혹시 저희가 누락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요 평가사님 합격수기 촬영을 진행해 봤는데 평가사님 소감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지방에서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성격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주변의 영향도 많이 받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제가 좀 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평가사님이랑 계속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약간 대답하는 것도 좀 로봇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봐도 뭐 힘든 거 없었어요. 힘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없었어요.
딱히 이런 성격이어서, 그리고 꽤 이렇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감정 기복도 크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획은 내가 어떻게든 지키는 그런 편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진짜 괜찮겠다 라는 어떤 느낌,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제 소감이었습니다. 자, 평가사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던 감정평가사가 되자 채널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저를 합격의 길로 이끌어주신 랜드잇의 시리법 새평가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님이 또 글로 쓰신 합격 수기가 저희 카페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평가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요? 제가 카페에 남겨놓은 합격 수기에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페 아이디가? 제 닉네임 김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쪽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